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이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인 이병헌 씨도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병헌 씨의 행보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스포츠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모델 이지연 씨, 걸그룹 멤버 다혜 씨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예, 모델 이지연 씨는 징역 1년 2개월, 그리고 걸그룹 글램의 다희 씨에게는 1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 씨와 다희 씨는 지난해 9월에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50억 원을 요구하면서 톱스타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범행 동기가 그 이병헌 씨의 이별 통보에 대한 배신감이나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나이가 그리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또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범행 동기를 봤을 때 치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계획하거나 범행의 중대성과 위법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구형보다 더 적은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협박 사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가 이병헌 씨와 줄곧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 씨는 그동안 이병헌 씨와 연인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증거로 이병헌 씨와 나눴다는 그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지연 씨가 그 이병헌 씨의 만남 제의 등을 거부하는 등 이성적인 관심도가 크지 않아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이병헌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지연 씨가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지만 이지연 씨와 다희 씨가 수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감정적인 내용을 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씨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연인 관계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이 씨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고, 또 SNS 메신저 내용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농담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이병헌 씨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이번 선고 공판에서 눈길을 모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병헌 씨 자체도 사건에 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질책을 했단 말이죠. 예, 재판부는 이병헌 씨의 그 행위가 이번 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유명인이자 유부남인데도 이병헌 씨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대에게 과한 성적인 농담을 하고 또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병헌 씨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갖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문장 자체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여성의 죄를 엄중히 물은 이번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인 이병헌 씨 역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재판부의 언급 때문입니다. 예, 사실 이병헌 씨 측에서는 승소는 했지만 그다지 개운한 그런 마무리는 아니에요. 예, 이병헌 씨에 대한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좀 더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네. 호기심의 대상이면서도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직업인으로서 그런 연예인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병헌 씨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은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기자 이민정 씨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에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병헌 씨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많은 팬들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 또 커다란 실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이병헌 씨이지만 그 자신도 감당해내기에 너무도 깊고 또 큰 그런 상처를 안고 말았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병헌 씨가 피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대중의 이런 반응 어떻게 돌려야 할까 좀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기자로서 제자를 찾아야 할 텐데 올해도 개봉할 영화가 3편이나 남아 있다면서요? 예, 이병헌 씨가 주연한 한국 영화가 2편 있습니다. 협력 카레 기억이라는 영화와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중요한 역할로 출연한 외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3편 모두 올해 안에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력 카레 기억과 내부자들의 개봉 일정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협력 카레 기억은 이번 사건의 여파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다시 그 일정을 또다시 잡는 쪽으로 개봉 계획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그 파장이 여전히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를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의 관계자들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변질지 그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영화를 통해서 이병헌 씨는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연기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또 배우의 사생활이 곧바로 영화의 흥행과 크게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남자 배우들 가운데 그만큼 연기력을 갖춘 또래 배우들도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병헌 씨가 상처를 씻고 다시 일어서서 관객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병헌 씨가 또 헐리우드에 진출을 해서 네. 작품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5가 이제 국내 배급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아닌가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5 제네시스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파라마운트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파라마운트사의 작품은 주로 국내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터미네이터 5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국내의 또 다른 배급사가 아마도 배급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J 측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동안 배급을 검토한 작품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작품인 월드워 G나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등은 다른 배급사가 배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터미네이터 5의 배급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바로 그 이병헌 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선은 오로지 그 가시파를 위한 그런 잘못된 시선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혹은 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일부 언론의 태도 또 대중의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희 씨가 항소를 결정한 상태고 또 이지연 씨의 어머니가 선고 공판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마무리는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